자, 여하튼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두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성장주가 빠졌어요. 성장주가. 그래서 기술주가 급락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저는 3배 레버리지를 샀는데 그 장 초반에 눈물을 머금고 전부 매도했습니다. 재진입 타이밍도 어떻게 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되게 기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매수를 너무 쉽게 한다는 사실과 매도도 너무 쉽게 한다는 사실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도 매도도 좀 신경을 쓰고 해야 되고 쉽게 사고 쉽게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파는데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뭔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체크리스트가. 그러니까 실적이 떨어졌는가를 확인해야 되죠. 실적이 정말 떨어졌는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는가, 이걸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요게 이제 작년 5월이에요. 2020년 5월부터 시작했고, 2021년도 5월달인 지금까지 12개월 동안 이 지표가 위클리 자료로는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전체 지수가.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저게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파는 건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종목으로 보자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인데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요게 이제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자, 이 그림인데 쭉 보시면 현재 애플이라든지 MS 이런 아마존 같은 이렇게 대형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주 나스닥에 있는 상위 기업들이 이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떨어진 적이.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전체도 그렇고 부분도 그렇고 실적이 상승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쉽게 팔면 안 되는 거죠. 쉽게 팔면. 그래서 일단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거부터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걱정하시는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보면 테이퍼링 이거예요. 화폐 가치가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져 온 거 맞다. 근데 항상 이게 장기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하는 건 단기적인 거죠.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온 것이 맞지만 앞으로는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지표들이죠. 이 지표들로 와서 이제 검색을 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것도 뭐 옛날에 뭐 누구는 이제 그 돈을 푼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자, M2 지표를 봐서 M2 몬스닥을 봐서 지표를 보면 뭐 여기서 지표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 보통 이것이 올라갔던 이제 증가율이 있는데 증가율을 보면 퍼센트 체인지 프롬 이어고 증가율을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미국의 이제 화폐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한 6% 7% 정도 돼요. 6% 7% 되는데 이게 20%까지 이렇게 올라섰으니까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지 않냐. 그래서 길게 보면 저렇게 된 게 만데 떨어지지 않냐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건 뭔가 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가 오른 적이 있죠.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오른 적이 있어요.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이제 올랐을 때 나스닥이 이렇게 이제 한번 하락 반전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는 10년짜리 이제 물가채가 있어서 이 물가채가 이렇게 이제 또 올랐더니 물가채가 이렇게 올랐더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움직일 때마다 걱정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식으로 봤으니까 이걸 수식으로 봐서 이걸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하거나 금리를 올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프레드에 들어와서 10이어 BEI 지수를 보면 최고점인 2.5% 수준에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 FRB가 생각할 때 2% 가이드라인 넘은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요인 중에서 어느 쪽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지 짚어주세요. 최근에 물가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수요 부분이 공급 요인이 있는데 저쩌니 했는데 근원 물가 발표가 있었고 뭐 했습니다. 라는 자료가 있었어요. 자, 뭐가 발표가 됐냐면 이제 5월 1일 날 발표된 자료는 미국의 3월 PCE 물가지수 2.3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사실 물가가 예상치에 비해서 0.5%가 높은 것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 그래서 물가는 0.1, 0.2 정도쯤 차이가 나도 그렇게 0.1, 0.2 이상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더 황당한 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3.6을 예상했는데 4.2가 나와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분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딱 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CPI 지수라고 하는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가 이제 4를 넘어선 자료가 발표가 됐죠. 이거 넘어선 날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사람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다시 주가가 좀 많이 조금 회복되긴 했는데 좀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4.2%로 급등을 하던 상황에서
얘가 안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얘가.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얘는 정부가 측정한 지표예요. 근데 얘는 민간이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스테이블하나 하면 얘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이 자료를 보는 것보다 이 자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신뢰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저 자료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가 4.2가 발표된 순간에 BI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이게 2.7, 2.8, 2.9 이렇게 갔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좀 더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별로 신경 쓸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anyway, 이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은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스포츠에서 나온 말인데, 테이퍼링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운동량을 줄이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퍼링은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뜻의 말이에요. 좋은 뜻의 말. 그러니까 김연아가 내일 이제 그 스케이트를 타야 되면 그 이제 운동량을 약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단어는 사실 아닙니다. 테이퍼링이. 그래서 무서운 단어는 아닌데 왜 이제 무서운 단어가 아닌가 하면 자 이제 그 제가 이제 디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정부가 물가가 하락했을 때 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정부의 솔루션은 도대체 뭐냐면 물건의 가격이 있으면 물건은 뭘로 사는가 하면 돈을 갖고 사잖아요.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면 도대체 뭐를 할까요?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돈의 가치를 더 떨어뜨려라가 답이에요. 그래서 돈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찍게 되면 돈을 풀어서 물가를 찍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유명한 PQ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금융위기가 되면 돈들이 안 돌게 돼요. 금융회사가 돈을 안 돌리니까 돈을 안 돌리면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정부가 돈을 찍어서 이 물가를 다시 정상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MV는 PQ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본원 통화가 있고 통화 승수가 있는데 한국 자료인데 요게 이제 MV는 PQ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V고 요게 M이죠. 이거 잘못됐네. 요게 V고 얘가 M이죠. 이 말이 뭔가 하면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어라 라는 뜻이에요. 돈이 안 돌면 돈을 찍어라. 그래서 실제 시중에서 돈을 돌리는 기관이 뭐가 있는가 하면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있죠. 정부가 찍어낸 돈을 본원적인 돈이다 해서 본원통화라고 부르고 민간이 찍어낸 돈을 파생통화라고 부르고 이렇게 파생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생통화가 차지한 비중이 한 94% 정도쯤 되고 정부가 차지한 비중이 한 6% 정도쯤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파생 관련된 민간의 돈들이 죽어버리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되게 크라이시스는 버블과 크라이시스는 전부 뭔가 하면 통화적 현상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는 돈을 풀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는 여기가 떨어졌죠. 여기가 떨어졌는데 V가 하락해서 P가 하락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크라이시스라 부릅니다. 크라이시스. 그래서 2008년도는 별명이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요게 이제 99년도, 2000년도죠. 2000년도. 그래서 얘는 별명이 뭔가 하면 V가 상승해서 P가 올랐죠. 그래서 이건 보면 뭔가 하면 나스닥 뒤에 단어가 버블이에요. 버블. 그래서 IT 버블이라 부르죠. 그래서 버블과 크라이시스는 전부 통화적 현상인데 현재 상태를 딱 보자라고 하면 과연 돈이 도는가? 안 돈다 이거죠. 돈이 안 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2라고 얘기하고 미국 돈은 이제 벨러스티라 미국이란 나라가 테이퍼링 안 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안 돌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안 돌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이 안 도는 것보다 지금 돈이 안 도는 속도가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찍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딱 보자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야 물가가 올랐어.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올랐어? 돈을 풀었더니 물가가 올랐어.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테이퍼링, 긴축해 이게 답이겠죠. 그럼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두 번째는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서 그래서 물가가 는 거예요. 그럼 답이 금리를 올려라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답이 뭡니까? 미세 조정하고 기다려라. 이게 이제 답이겠죠. 이게 답인데 자 이제 물가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면 분해.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본 것이 자료가 왜 안 나오지? 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Excluding Food and Energy. 그러니까 음식과 에디팅을 하고 전년 동기 대비를 누르면 1.8이 나와요. 1.8. 1.8이 나오니까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보자. 마이크. 마이크가 안 되시죠? 지금. 뭔가 마이크가 얘가 왜 마이크가 안 될까? 아이,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또? 아직까지? 자, 이제 마이크 되죠? 이제 마이크 되죠? 자, 소리합니다. 어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 요거 중요하니까 요 얘기를 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풀었으니까 물가가 오르지가 있고, 두 번째는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갔지가 있고,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올라갔지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올랐다가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근거 자료가. 왜냐하면 현재 돈이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MV가 올라갔지만 그것이 물가가 올라간 요소라고 보기가 되게 힘들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파생 통화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수요 요인이냐 공급 요인이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수요 요인 물가를 매저를 할 때 측정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Excluding Food and Energy 이렇게 만드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값이 1.8이 나옵니다. 1.8. 그래서 값이 요게 이렇게 1.8, 3월달 지표가 1.8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3월달 지표하고 4월달 지표가 나와갖고, 미국의 뭐 3월달 PC 기준 2.3이 나오고, 여기 물가는 4.2가 나왔는데, 현재 측정된 거로 따지자면 얘는 1.8이고 얘는 4.2니까 빼면 이게 2.4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 요인보다는 공급 요인이 큰 거고, 지속적인 요인보다는 일시적인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는 좀 되게 재밌는 요소는, 지난번에도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M2 지표가 특히 벨러시티 화폐유통 속도가 몹시 낮은 상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고, 물가도 상당히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현재 저는 정부가 핑계김에 사실상의 MMT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금센터에서도 나왔던 자료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대부분이 많은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 우리는 신용 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부동산 주가를 떨어뜨렸고, 시장이 얼어붙어서
트레저리와 패드는 올인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금리를 떨어뜨리고 돈을 풀었다. 그래서 이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처방전은 분명히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건데 그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물가를 유발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올드 이코노미 쪽에 있는 분들은 무슨 주장을 되게 많이 하는가 하면 현재는 돈이 풀렸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는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면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특히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 인플레이션에 되게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자, 미국 통화량을 볼 때 M2 지표들이 되게 많던데 도대체 무슨 자료를 봐야 되나요? 라는 건데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표를 M2 이렇게 쳐요. M2라고 치면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광의통화 M2의 증가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폐이동 속도가 나오고 실질적인 것이 나오고 다른 나라 것이 나오는데 여기 중요하게 보는 게 M2죠. M2의 유통속도, 돈이 현재 돌고 있지 않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테이퍼링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뭔가 하면 테이퍼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Q를 했을 때 V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M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하겠죠. 근데 지금은 V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M을 줄일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한번 보게 되는데 이제 재밌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물가가 올랐다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랐다. 물가가 2.5% 넘어섰다. 2.5% 넘어섰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물가가 올랐을 때 실제로 그 패드가 금리를 올렸는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보면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왔는가를 보면,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올렸던 시기가 있고, 금리를 엄청 올렸고, 다시 금리를 떨어뜨렸고, 여기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금리를 제로금리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 벤 버냉키가 했죠. 버냉키가 했고, 쭉 있다가 2012년, 2013년도가 됐을 때 물가 어디까지 갔었는가 보시다시피 2.6까지 갔죠. 2.6까지 갔을 때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테이퍼링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퍼링은 언제 단행이 되는가 하면 2013년도에 테이퍼링이 단행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가지표를 보고 테이퍼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오히려 뭘 보고 테이퍼링을 했냐 하면, 이게 똑같은 자료 여러 번 써야 돼서 밸런스 오브 엠터 머니스탁을 보면, 예를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그나마 쭉 보면 2013년, 2014년 그나마 이게 이렇게 상승하는 기미를 보였던 적이 있죠. 이때쯤 되니까 결국은 테이퍼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은 언제 일어날까요?가 아니라 테이퍼링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까요?가 훨씬 더 맞는 거고, 그 조건은 뭔가 하면 V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지표가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낮아서 그래요.